안녕하십니까. 채널 T 들리는 유튜브 날로 먹는 방송,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라디오 같은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혹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고맙고요. 멤버십 가입 또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부 한인회장 신호철입니다. 약 2주 전에 비쿠탄 쪽 콘도에 사시는 경땡땡 씨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드님이 계시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부득이 한인회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인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비용과 시신이 안치된 장례업체에서 보관비용, 그리고 고인의 시신을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교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부 한인회도 재정이 넉넉치 않아 코로나 사태로 모두들 어려우신 걸 알지만 부득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T, 저도 이제 교민이고 이번 달 저희 채널에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이제 금액이 70불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70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현재 광고 수익 400불에 10% 해서 약 한 100불 정도, 5,000페소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소액입니다. 하지만 이걸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 T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이제 광고 수익도 올라오고 또 멤버십 수익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09년도 얘기입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원더걸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K-POP 걸그룹인 원더걸스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필리핀에도 이 원더걸스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당시 히트곡은 Nobody Want You 기억나시죠? 아무튼 어느 날 새벽에 필리핀 남자 4명이서 마닐라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던지 원더걸스의 Nobody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또 다른 필리핀 남자가 물었답니다. 너네들 부르고 있는 노래 무슨 노래야?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지. 당신 K-POP 걸그룹 원더걸스 몰라? 원더걸스의 그 유명한 Nobody 이 노래 몰라? 뭐야?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싸움을 하다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칼을 꺼내가지고 노래를 모른다는 이 사람을 수차례 찌르고 도망을 가버리고 칼에 찔린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아니 K-POP 걸그룹의 노바디 노래 모를 수도 있지. 그 노래 모른다고 싸움이 나고 또 싸움을 했으면 했지. 칼로 찌르는, 야, 정말 무서운 마닐라 방글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당한 이야기는 황당하기보다는 조금 제 얘기인데요. 저도 모르게 사기를 친, 아니 채널 T 주인장이 사기꾼이었다고? 무슨 일이냐면 한참 이제 필리핀 방문을 하던 때인데요. 하루는 저도 이제 흡연을 합니다.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떨어져서 근처에 있던 세븐일레븐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븐일레븐으로 들어가서 담배 한 갑을 달라 하고 500페소 이제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 필리핀 직원이 거스름돈만 주고 담배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돈만 주고 담배를 안 줘? 담배는 어딨어?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더니 주섬주섬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해라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낮에 맥주 한잔 먹을 거라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워야지 하고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담배가 2갑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세븐일레븐에서 필리핀 직원이 담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잔돈을 주는데 제가 이제 무심코 담배를 주니까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딴 데 이렇게 보다가 거스름돈을 주니까 받으면서 야, 너 왜 담배 안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담배가 투갑이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다시 그 길로 가서 미안한데 네가 담배 2갑을 줬어. 그래서 나머지 돈을 지불을 하고 나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 필리핀 직원은 아니 주자식이 뭐지? 이러면서도 내가 안 줬나? 이러면서 또다시 담배를 준 것 같아요. 아무튼 당당하게 사기를 친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벌어진 황당한 총격 사건인데요. 필리핀에서 함정 수사를 하던 경찰 그리고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서로에게 총격전을 벌이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24일입니다. 저녁에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 한 쇼핑몰 앞에서 현지 경찰과 마약국 단속 요원 수십 명이 그러니까 서로가 작전을 몰랐어요. 서로가 어떤 작전을 하는지 모르고 사복을 입고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이러다가 하다가 보니까 총격전이 1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총격전으로 경찰관 2명, 그리고 마약 단속국 요원 1명, 그리고 이제 정보원 1명, 이렇게 총 4명이 사망을 했고요. 경찰관 1명과 마약 단속국 요원 3명이 부상을 입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과 마약 단속국은 같은 장소에서 사복 차림으로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었는데 하다가 서로가 이제 서로의 총을 발견하고 총질을 한 겁니다. 아무튼 엄청난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이 사건은 필리핀의 단면, 총기를 휴대하고 어떤 작전을 펼칠 때 총기 사용을 하는 이런 무서운 면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시죠? 다음 황당한 사건은 작년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이제 필리핀이 한참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 전 국민들, 특히 필리핀 남자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닭싸움 사봉 경기가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그래도 몰래 이렇게 사봉 닭싸움 경기를 열고 온라인으로 막 중계를 하고 배팅을 받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경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체포하러 나가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필리핀 경찰들이 이제 불법으로 사봉 경기를 한다는 첩보를 가지고 단속을 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가보니까 막 닭싸움 경기가 열리고 있었던 거지. 그 길을 이제 덮치면서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이 닭싸움 사봉은 닭의 다리 뒤에다가 정말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칼을 부착하고 싸웁니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걸 이제 수탉 다리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닭이 갑자기 확 날아와가지고요. 단속을 하던 경찰관 허벅지, 왼쪽 허벅지를 싹 친 거야. 그래가지고 허벅지의 대퇴동맥이 절단이 돼가지고요.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은 도착 직후에 숨지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경찰관을 살해한 거야. 당시 이제 경찰청장은 이번 사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불운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싸움닭 때문에 경찰이 목숨을 잃은 것은 경찰 생활 25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인터뷰를 할 만큼 정말 해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그 닭싸움을 열었던 주최자 이제 3명을 이제 체포를 하고 당시에 있었던 7마리의 싸움닭 모두 몰수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싸움닭을 다 이렇게 몰수를 했다는 첨언도 있네요. 이 닭을 다 가져와서 뭐에 썼으려나 살인 용의자인데 아무튼 삶아 먹었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의 일입니다. 2010년도 당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이제 홍콩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제 마닐라 이제 관광에 나섰다가 전직 경찰 출신의 범인이 이 버스를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당시 이제 필리핀 경찰 당국이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구출 작전을 나서는데 강경 진압을 해요. 사실 왜 그 인질 현장에서 구출 작전을 하면 거의 몇십 초 혹은 몇 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후다닥 끝나잖아요. 이걸 진압 공격을 무려 79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압 작전이 아니고 79분 동안 총질을 한 거예요. 총질을. 그래가지고 8명의 당시 이제 홍콩 관광객이 숨집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콩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79분 동안 총질을 해가지고 인질 8명 죽고 완전히 그러니까 대실패잖아요. 대참사가 났는데, 이 현장에서 작전이 끝나고 나서 경찰들이 모두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경찰들이 다 모여가지고 V자를 그리면서 웃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홍콩의 어떤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황당한 사건은 필리핀 국회의원입니다. 필리핀에는 이제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필리핀 하원이 현지 공항, 그러니까 필리핀 이제 그 마닐라 국제공항이죠.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이제 카운트에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이 의원의 가방 무게가 이제 기준을 초과하자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이 웃으면서 It's bomb, 폭탄이야 라고 한 겁니다. 농담한 거지. 하지만 정색한 항공사 직원은 공항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고요. 이 국회의원은 곧바로 연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모두 출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가방에 폭탄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이제 구금 이후에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을 할 때가 따로 있죠. 공항같이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곳에서 폭탄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장관이든지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튼 현지 필리핀 법은 이 폭탄에 대한 허위 신고라든지 농담 삼아라도 얘기를 하면은 길면 징역 5년에서 벌금 4만 페소 약 100만 원 정도에 이제 처벌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FO, 이 CFO라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모든 필리핀 여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또 한국으로 갈 때 또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한국인과 결혼한 이 여성이 CFO 교육을 받으러 이제 마닐라에 가서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밖에서 이제 숙소를 잡고 이틀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과정을 끝내는데, 첫날은 잘했어. 첫날은 다 하고 둘째 날 그것도 교육을 다 거의 다 마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여성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구내 매점에서 이제 음료수랑 뭐 빵 같은 걸 조금 사가지고요. 자기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시 이제 교실로 이제 들어오는데, 교육실로 들어오는데 이제 서큐리티 가드 경비원이 물었대요. 어디 갔다 와? 이러니까 이 여성이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나 폭탄 사가지고 오는 길이야. 여기 폭파시키려고 하하하하 하는 순간 바로 체포됐습니다. 바로 체포돼가지고요. 경찰 출동하고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벌금 내고 이 CFO 교육이 캔슬,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일정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받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쌩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필리핀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고 이런 폭탄이라든지 이런 테러의 위험이 굉장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 여성이 평소대로 조금 되게 쾌활한 분이거든요. 농담 잘못했다가 완전히 일정을 망치고 벌금 내고 교육받은 거 다 날라가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황당 사건은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이제 닭이 경찰관을 살해를 한 황당한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원숭이가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서 자꾸 웃음이 나요. 원숭이가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여성이 하필 또 미인대회 출신이야. 제네럴 산토스 젠산의 미인대회 우승으로 TV에도 막 나오고 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 코타바토주의 유명 관광지랍니다. 레이크 세부 세븐풀스라는 지역에서 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폭포주위에서 이제 친구들과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폭포 위에서 주먹만한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서 이 여성한테
이 여성이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을 옮겼지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폭포에는 아무것도 없어. 원숭이들만 바글바글해.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결론은 원숭이가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사망을 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뉴스나 신문이 한때 떠들썩 했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정말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한국분이 돌아가신 일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인 팍상안 폭포라고 있습니다. 팍상안 폭포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이제 촬영지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한 2시간 3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요. 아무튼 폭포 상류로 올라갈수록 바위와 자갈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조각배, 사공들이 배를 뭐 밀고 끌고 이렇게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상류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오는 이런 이제 관광 코스인데요. 어느 날 한국분 한 분이 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정글에서 원숭이가 돌을 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경찰 영사,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영사관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원숭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죽었어. 한국 관광객이. 조사를 해보니까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안전모 착용을 다 의무화합니다. 안전모를 다 이제 써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도 그 당시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제 높은 쪽에서 돌을 막 던지니까 그 이제 안전모가 부서지면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황당한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면서 끝난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이 원숭이들 정말 이 문제예요, 문제. 이 완전 불량배들이야, 깡패야, 이 원숭이들. 제가 어느 날 수빅에 놀러 갔는데요. 수빅에 어느 리조트에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뭐 수영도 하고 이런 노는데 이제 뭐 소지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가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놓고 막 놀고 있는데 아니 원숭이 3마리가 막 뛰어오더니요 그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가방 잃어버렸어요. 정말 깡패야, 깡패. 아무튼 필리핀의 이 원숭이들이 거의 정말 징그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원숭이에 관련된 황당한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들, 정말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특이한 그런 사건들을 몇 가지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필리핀은 정말 암울한 나날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최근에 저의 낙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든 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